코트 위에서 심판의 판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몇백억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도,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벤치 선수도, 심지어 갓 NBA 데뷔한 신인 선수들까지 코트 위에서만큼은 공정한 판정 아래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왠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 같은 그 공정함, 그 아쉬움을 저희는 오늘도 NBA로 달려봅니다. NBA 온에어 시즌2 5번째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근데 뭐라는 아니 뭐 사인을 주고 갑자기 인사도 없이 갑자기 뭐라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그래요? 이상해요? 다시 할까요? 아니 좋아요, 그 좋아요. 네. 사회자님이 아마 얼쏘. 네. 최근에 멘트를- 여러 가지 그쵸. 여러 가지 이슈를 네. 한번 좀 빚고 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갑자기 들어오셔갖고 갑자기 들어오셔갖고 오프닝 멘트를 좀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어색하네요. 피천도 기호로 이 정도 인트로 쉽지 않죠. 알파고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네. 자, 오늘 방송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가야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온에어의 가랑이로 등극한 가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세인입니다. 네, 다들 어떻게 한 주 보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네, 뭐 저는 어떻게 보면 가야인의 저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후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지 않았나. 사실 진짜 약간 진지 모드로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한 줄 평할 때는. 근데 좀 너무 장난이 아니었나 막 이랬는데 또 반응이 좋으니까 또 제가 저의 또 캐릭터를 살려서 또 열심히 또 즐거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남의 가랑이를 보다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되게 진지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시니까 저도 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네. 가야님의 인기를 저희가 댓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그분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팀덩컨님께 네. 제가 약간 부재 중이었어서 네네. 제가 쪽지로 드렸거든요. 네. 네, 원래 이번 주까지 보내드리고 했는데 네, 선물이요? 네, 쪽지로 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죄송하게도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네, 한 주만 더 네. 시간 주세요. 제가 좀 없었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또 다음 주까지. 그래서 내년에 받는 걸로 이제. 네. 김덕건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가야님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댓글 소개를 시작하도록 부끄럽네요, 하겠습니다. 진짜. 네, 뜨거워요, 뜨거워. 와, 정말 이 댓글이 거의 다 대부분 가야님에 대한 학도야. 학도. 예. 학도 누구죠,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먼저 스미스팡님, 이제 항상 수요일쯤에 나오는 거냐고. 예, 저희가 화요일날 녹음해서 수요일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별다른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하도록 할 것이고요. 로즈의 플레이를 보고 불스에 빠지게 되셨다고. 네. 예. 그리고 슬슬 커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골스의 무서움이 나오는 것 같다고. 오늘 11월 8일 날짜로 커리가 오늘 대단한 기록을 하나 세웠죠. 맞습니다. 한 경기 13개 3점슛 넣으면서 예. 오늘 정말 대단했습니다. 3점 관련된 건 그냥 다 갈아치울 기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오늘 인물 소개도 우리가 사실 3점에 굉장히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송 끝까지 들으시면 더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정규직에서 나오는 여유가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좋네요. 되게 사람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제가 딱 이 사람을 한 20년 알았는데 사람이 네, 이 정도로 준비성 있었나. 내가 같이 기말고사 중간고사 볼 때도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랑 좀 다른 얘기죠. 네. 가랑이가 터지는 세상인데. 저희 청취자분들이 너무 이런 걸 좋아하셔서 저도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랑 비슷한 눈높이에서. 네. 이 와중에 또 저희 학도를 응원해 주시는 카일 싱글러님, 가야님 가랑이 빵 터졌습니다. 카일 싱글러에 넘어갔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학도님이 NBA 온에어의 시즌 1과 2를 이어주는 가랑 이응이라고. 아니 카일 싱글러도 이적했으니까 이분도 이적하시길 저에게. 네, 농담이고. 네. 다음 댓글은 안무님, 네. 학도 유유. 네. 이게 가야인이 부상되면, 이게 부각되면서 네. 학도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저 드리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참. 네. 다음은 르브론고님, 7년째 NBA를 보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르브론 골스팬인데 가야님의 아이고. 합류가 반갑네요. 페북 메시지로 비시즌 때 계속 방송 안 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오랜만에 혹시 하고 들어오니까 업로드 되었네요. 정말 좋습니다. 방송 즐겁게 계속 쭉쭉 해주시고 곧 볼 수능도 응원해주세요. 이분은 고등학교 3학년이신데 르브론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마이클 조던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시절이신 것 같은데
정말 미래가 밝은 분이네요. 네. 수능 대박 나요. 이런 분들은 대박 납니다. 네, 망원이 시작됐죠 이제. 네. 네.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르브론의 편파 방송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거. 가야인에게는 가끔은 본 방송의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네. 아니 뭐 가랭이 때 다 웃어놓고 갑자기 발뺌하시나. 네. 가시죠. 다음은 NBA 오네요.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곧 있으면 수험생이어서 댓글도 오랜만에 됩니다. 아, 이분이 수험생이셨군요. 네. 약간 연배가 있으신 줄 알았는데. 네. 그 저희들 웃음소리 참 좋아해 주시고 네. 가야님 진짜 미쳤다고. 미친 거 맞죠? 예. 아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미쳐 계세요. 애들은 뭐예요? 굉장히 멀쩡하신 분인데 네, 죄송합니다. 슈퍼 캐리 진짜 르빠만 아니었어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을 텐데. 아니, 비슷한 연배신데 이런 분 또 저런 분이 계시구나. 네. 어쨌든 아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도발합니다. 네. 저를 한번 르바로 만들어 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올해 제가 한번 르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맞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슈터 레이 알렌이 그리울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레이 알렌 얘기는 네, 저희가 이따가 인물 코너 네.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스미스팡님. 서부룩의 듣졸보를 향한 정의 구현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네. 서부룩은 웨스트브룩이 어쨌든 네. 뭐랄까요 그 듀란트의 듀쫄보라고 쓰시는 게 듣졸보 쓰시지 않았나? 듀졸보인데 네. 듣졸보라고 쓰시죠. 네. 그렇습니다. 골스가 내놓는 커리 시리즈 요리가 점점 맛을 더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게 시카고의 승리를 기원하실 마지막입니다. 이게 NBA 팬이 아니면 이게 무슨 댓글인지 모르실 거예요. 뭐 양념이 덜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골스 얘기를 네. 꺼내셨다가 마무리는 또 시카고 얘기로. 네. 저랑 좀 비슷한 어떤 머리 그 시스템 구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엔 르빠. 결국엔. 네. 다음은 NBA 오네요. 너무 좋아요.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로즈 계좌라고 웨이드 3점. 네. 네. 공약도 거셔보라고 준장님한테. 뭐 선물 꾸러미 담당이죠. 네. 다음 댓글도 스미스팡님. 오늘 시카고는 3점에 대한 부재가 보이네요. 저희 이 스미스팡님은 저희 그 시카고 전문통으로 네. 시카고 소식 항상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색깔 있는 팬들 너무 그쵸, 청취자분들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대화를 나눌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수보다 팀을 응원하는 분들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좀 그런 케이스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렇게 네네. 롱런 할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선수가 은퇴하더라도 뭔가 그 팀에 대한 이제 열정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댓글은 마포대교 무너졌냐님. 이게 액센트를 아셔야 돼요. 마포대교 무너졌냐 이거예요. 타짜 원에 나오는 곽철용 캐릭터가 하는 오늘 좀 마포대교 무너졌냐 이렇게. 오늘 좀 차분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저번에 끝나고 저 경고 한번 먹었거든요. 여기 녹음실에서 저보고 오지 말라고 마이크 찢어진다고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도님 하차하신 거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유일하게 제 닉네임을 이해하셨던 르빠 대표 가연님 고정되신 거 환영하네요. 그렇죠. 네. 예, 또 가랭이 크크크 나왔습니다. 시즌 초반이지만 하위권이나 못할 거라 생각했던 팀들이 생각보다 경기 내용과 결과가 좋은데 올 시즌이 저번 시즌보다 더 재밌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재밌게 웃고 떠드는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렇죠. 저희 가연님이 살려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은 제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스터 쭈 11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또 가랭이. 아니 저는 가랭이 정말 퍼랭이입니다. 너무 참 감개무량합니다. 네. 참 가랭이로 주목받을 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 뭐 미스터 쭈 11님은 사실은 레이커스 팬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우리 레이커스가 이걸 입증해 주죠. 우리 레이커스. 맞습니다. 전 기대 이상은 레이커스, 기대 이하는 미네소타를 꼽고 싶네요. 동의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광장동 달달이 아빠죠. 네. 달달이 아빠죠. 네. 달달이 아빠. 그렇죠. 네. 남의 가랭이를 보다니. 이게 참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다시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기분이 안 납니다. 네. 저 그때 미쳐 있어가지고. 네, 빈스 카터는 상상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자기가 가랭이로 공유되는 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진짜 네. 얼탱이가 없을 거예요. 자꾸 알게 되면은. 오네어 역대급 핵 표현이었다고. 오네어 네. 됐다가 뿜으셨다고. 호수님 좀 힘 좀 내시라고 네. 하시네요. 좀 힘나고 있죠. 지금 레이커스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네. 네. 다음 댓글은 김버님님. 노아 들으면서 매주 뿜는데
이번 주 아주 세고 좋았습니다. 가야님 멘트 반응 속도는 서버르급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주체 못하죠. 제가 이거 더 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연구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분은 그냥 독백 파케를 한번 해야 돼. 그냥 혼자 나가서 그냥 시원하게 뱉으면은 인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혼자 되는 굳이 아무거나 던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엄청난 인기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네.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백 팟캐스트요? 가래기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다음 댓글은 팀덩컨 넘버 21님. 커리가 기록을 세웠네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네, 오늘 아마 한 경기 그거 13개 3점슛. AD가 너무 암스럽네요. 뉴욕의 경기력만 보면 그닥 나빠 보이지 않던데. 제 눈물 앞을 가리죠. 네. 네. 요즘은 시카고 경기가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포가가 바뀌었다고 경기 자체가 너무 매끄럽네요. 뭐 그래도 졌죠. 그 포인트가 더 졌죠. 잠깐 AD 얘기 좀 할까요? 우리 AD 얘기요. 준비는 안 돼 있지만 네. 오늘 7연패 오늘까지 7연패를 당했는데 아직 승리를 못 챙겼죠. 못 챙겼죠. 네. 그리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네. 오늘 경기는 저도 봤는데 뭐 골든 스테이트 얘기도 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3쿼터 때 굉장히 많이 따라잡았다기보다는 골든 스테이트가 굉장히 못했어요. 네. 다투도 많이 실패하고. 근데 제가 전체적인 경기를 보니까 이 AD에 대한 의존도가 이게 정말 프로농구인가 싶더라고요. 약간 마치 그 미국에서 잘했던 은퇴한 NBA 선수가 중국이나 다른 유럽 리그 가서 이렇게 뭐 흔히 얘기하는 씹어먹는 그런 경기처럼 의존도 너무 크고 그냥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뭐 공이 잘 돌지도 않고 뭔가 위급한 상황은 무조건 AD 밀어주고 4쿼터 되니까 중요한 순간에 그 AD가 너무 체력이 저하돼서 많이 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골든 스테이트를 박살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골밑의 핵심 최고의 자원이 4쿼터 때 전혀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커리 잘한 거야 뭐 당연히 뭐 두말할 나위 없지만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경기 같습니다. 근데 그 같이 뛰는 선수들 네임비를 보시면은 너무 싫죠. 네. 이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생각도 들고. 다만 조금 기대가 되는 건 이제 뭐 주루 홀리데이가 이제 조만간 복귀한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네. 뭐 아직 뭐 일정이 픽스된 건 아닌데 네. 홀리데이가 돌아오고 이제 타이렉 에반스도 이제 11월 말 뭐 이제 12월 초 이때 좀 복귀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때쯤 되면 조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방출 하나 했죠. 아, 그렇죠. 망나니. 네. 망나니. 맹비난을 받고 있죠 지금. 저 솔직히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약간 놀랐어요. 네. 오늘 그 맷반스가 그 자기 본인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그렇죠. 남겼죠. 네, 비판했죠. 네, 어떻게 네. 할 수 있냐 하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랜 스티븐슨이 네. 다쳤는데 가랑이 부상을 당했어요. 가랑이 부상 당했어요. 진짜로 가랑이가 다쳤는데 그래서 네. 무기한 아웃을 당했는데 바로 이제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약간 방출을 했죠. 그쵸. 네, 방출을 하니까 선수가 부상을 당했으면 케어해주거나 기회를 위해서 조금 더 뭔가를 해주는 게 구단의 역할일 텐데 바로 방출을 하니까 약간 이제 이거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확실히 뭐 넷반스도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것도 있지만 이거는 제 생각에 충분히 그 MBPA죠. 그 선수들 이제 유니언 사이에서 나중에 분명히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렇죠. 선수들에 대한 너무 그 대우 자체가 너무 밋밋했던 너무 것 이렇게 같아요. 부품화시키는 경향이 있지 않나. 네. 또 파업할 수도 있겠네요. 랜스 스티븐슨이 그 정도 경향이기 때문에 바팅이나 지금 12 협상을 계속 지금 하고 있죠. 그쵸. 예, 네. 사실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크게 의견이 없다 보니까 옛날만큼 아직 이제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으면 분명히 이제 MP에서 뭔가 들고 나올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폴이 회장인가요? 그렇죠. 그 회장.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랜스 스티븐슨의 방출까지. 네. AD가 언제 첫 승을 거둘지 네. 다음 주에 한번 아치구딘 그래서 계약했어요. 아치구딘. 네, 네. 네. 저는 앤서니 데이비스 부상 속도보다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아니, 너무 짜증날 것 같아. 나 이거 보면서 너무 심하더라고. 그냥 공격 뭐 그냥 무조건 넣어 뭐 네가 좀 해줘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안타깝더라고요. 네.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네. 펠리컨스 구단의 어떤. 그렇죠. 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가야 인턴님. 오네요 항상 챙겼는데 닉네임이 너무 새롭게 합류하신 가야님 너무 재밌습니다. 올 시즌 감사합니다. 최고의 FA 영입은 가야님이 아닐런지 오네요의 케빈 듀란트 가야님. 약간 그러면 이렇게 해요. 누가 커리 할 거야? 누가 커리 할 거야? 약간 시큼한 느낌이 누가- 들면서 물론 감사합니다. 누가 그린 할 건지 정말. 그러면은 그린은 주인장님이죠 여기서. 그렇죠. 그런가요? 그린이 제일 잘 어울리는 커리 하고 것 같은데? 싶었는데. 뭐 그러면 학도는 해리스 반증. 주인장님이 오네어의 거시기. 헬리스 파츠 지금 날라다니고 있죠 지금 댈러스에서. 얼마 전에 동점샷도 넣고. 네. 아무튼 이번 주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위클리 뉴스 시간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이번 주의 뉴스는 르브론이 NBA 통산 득점 10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볼륨 컸나요?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진짜 깜짝 놀랐어. 르브론 제임스가 올타임 누적 득점 10위의 랭킹이 하킴 올라주원을 제치고 네. 12위에서 10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11월 5일 필라델피아전이었죠. 그렇죠. 그 전 경기까지 하킴 올라주원의 기록이 1점이 부족했는데 네. 예, 바로 득점을 하면서 그렇죠. 예. 왼손 레이업을 돌파해서 하면서 그렇죠. 하킴 올라주원의 득점을 넘어섰죠. 네, 드디어 탑 10 진입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올 시즌에 한 7위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 일단은 경기당 한 23점 정도 넣어주면서 네. 70경기 정도 소화하면은 샤키로니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7위까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바라는 기대치는 아직 젊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탑 코비 정도까지만 가져도 저는 뭐 아마 갈 것 같다고 저는 뭐 팬으로서 믿고 있고요. 더 놀라운 점은 이제 같이 나왔던 기록이 지금 어시스트가 올타임 18위예요. 포워드인데. 그래서 이 기록도 지금 현재 10개가 물론 넘지만 경기당 한 7.3개에서 70경기만 해주면 올해 12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모리스 칙스를 넘어서. 굉장히 높은 어시스트. 네, 사실은 지금 10개가 넘는데. 그렇죠. 지금. 지금 현재 10개 넘고 그리고 네. 나이가 만 31세 무슨 84년생이지만 그래서 정말 저는 뭐 물론 레전드 중에 한 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지만 보면 볼수록 기록적인 면이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네. 그리고 이주혜 선수도 또 한 번 선정이 됐기 때문에 동부 프리미엄이 있지만 그래서 기쁩니다. 네. 들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1위부터 한 5위까지 좀 말씀을 드리죠. 네. 득점 1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카림 압둘자바. 네. 그리고 2위는 칼 말론. 그렇죠. 3위는 코비 브라이언트. 그렇죠. 레이커스. 그렇죠. 코비 브라이언트고 4위가 이제 마사장님 마이클 맞아요. 조던이고 5위가 위트 챔벌린. 이거 현역 1위는 사실은 노비츠키가 이제 통산 6위. 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대단하죠. 이제 7위가 샤킬 오린인데 아마 이제 샤킬 오린까지는 올 시즌에 아마 르브론이 역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게 이게 뭐 정말 누적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어떤 평균 수치에 뭐 그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딱 누적인데 진짜 마이클 조단은 보면 볼수록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시즌 자체의 임팩트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얼마 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기록만 가도 다 존재하시는 다 있잖아요. 분이라 맞습니다. 다 있어요. 네. 진짜 대단한 것 카페베네 같은 분이에요. 같아요. 네. 소름 돋았네. 갑자기 죄송해요. 가본 지 오래됐네요. 아재 개그였나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르브론이 통산 득점 10위에 등극을 했는데 웨이드와 월드 시리즈 내기를 했었어요. 네. 졌죠. 그렇죠. 컵스 옷 입고 가야죠. 이제 또 원정 신나가지고 얘기 또 때. SNS에다가 신나게 야구 얘기를 하지 맙시다. 야구니까. 네. 그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 게 그 할로윈 데이 때도 또 그렇죠. 네. 한번 하셨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들과 뭐 썰전을 펼친 그쵸. 건가요? 네. 그 케이크에 뭐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네. 이렇게 선수 쿠키에 네. 가만히 쿠키인가요? 있는 골드 선수들을 쿡 찔렀죠. 이제. 할로윈데이 때 도발을 해서. 예. 야구 얘기 잠깐 하자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SNS 뭐 좀 또 가볍다 얘기 있었지만 클리브랜드 캐블리어스가 올해 6월달에 우승할 때 지난 시즌에 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라든지 클리브랜드 브라운 선수들 혹시 혹은 그 주변에 모든 클리브랜드 팬들이 응원했기 때문에 르브론도 약간 리워드성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야구 직접 경기장도 경기 끝나자마자 찾아가고 뭐 이래서 응원했는데 결과는 아쉽지만 그래서 뭐 12월 초인가요? 그때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 컵스 유니폼을 입은 르브론 제임스를 내기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네요. 네, 웨이드랑 내기를 르브론이 했다고. 예. 서로 이제 시카고의 소속인 웨이드와 클리브랜드 소속인 르브론이 뭐 어차피 시카고와 클리브랜드의 MLB 경기였기 때문에 네네. 각자가 지면 이제 각자의 그 원정을 갈 때 그 야구팀 옷을 유니폼을 입고 입고 네네. 네. 그랬었죠. 뭐 이거라도 이렇게 벌칙 받아서 그렇죠. 쌤통입니다. 네,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 네. 한 명만 르브론을 좋아하고 3명은 르브론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 얼마나 존재감이 이게 중요합니까? 근데 한 명의 임팩트가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무튼 르브론의 이런 기록들은 앞으로 점점 깨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부상 소식과 가십 소식들을 저희가 좀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레미 린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뭐 원래 유시지보다 너무 많은 유시지를 하다 보니까 좀 몸에 부하가 왔던 것 같아요. 가랑이 찢어졌나요? 네. 본인도 놀란 거죠, 이제. 내가 이 정도로 많이 될 정도.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모든 걸 주도해야 되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브로클린 맞구나 여기.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나름 이적하고 난 다음에 제레미 린의 그 뉴욕 시절 린스네이트를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뻤었는데 아, 제레미닌 사실은 브루클린에서 볼만한 게 제레미닌이 있고 없고 차이가 너무너무나 많이 팀 전력의 차이가 나서 제레미닌이 진짜 이제 확실히 BQ가 너무 좋구나 그런 걸 느꼈을 때 아무래도 그 모든 그 과부하를 버티기에는 조금 많지 않았나. 그냥 단순히 이제 지구 최고의 리그에서 뛰고 있는 그 동양인 가드에게 저 친구가 현재 잘하냐 물어보면 NBA에서 잘하는 가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올 시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이나 여러 가지 경험상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든 헤이워드가 복귀를 했습니다. 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복귀를 했죠. 그렇죠. 네. 원래는 6주에서 한 8주 정도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초반에 네. 빨리 나와서 심지어 득점도 무지하게 많이 넣었죠. 그때. 첫 경기부터 28득점. 네. 역시 청년 재벌. 네. 정말 아니 몸값 해야죠. 오자마자부터 뭐 진짜 필드골도 좋고 네. 자유투도 잘 얻어내고 얼굴이 좀 순박해서 그렇지 피지컬 보면은 그쵸. 짐승이에요, 짐승. 네. 사실 고든 헤이워드는 네, 뭐 회복력도 굉장히 빨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끝나면 FA로 풀리기 때문에 예,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돼요. 또 하나의 청년 재벌 이제 또 탄생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고든 헤이워드가 오면 사실은 지금 유타 팀을 좀 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유타 고든 헤이워드가 오면서 이제 미들레인지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두 뭐 큰 장신 고베어라던가 뭐 데릭 페이브스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고 지금 조전슨도 웬만한 꾸준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팀이 약간 두 개의 칼라를 다 가질 수 있는 팀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되게 골밑을 중심으로 해서 수비적으로 지켜주면서 움직이는 템포를 구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스몰 라인도 구성할 수 있는 팀 스타일을 가지면서 유타가 상당히 뭔가 네, 지금 여러 명의 선수를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제일 주목받고 있는 거는 조지일이죠. 아 그렇죠. 조지일이 지금 이번 이주의 유주 선수. 선수. 네, 제가 지난 시즌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편견이 그 자체라고 표현했던 말이었는데 진짜. 이 선수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죠. 네, 내년에 이제 풀리기 때문에 네. 네, 목숨 걸고 아주 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평균 20득점을 조지일 뛰고 진짜 있어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득점을 원래 이렇게 잘하는 선수였나요? 아니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네.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네. 네. 근데 물론 이 선수는 정말 그 최고의 솔리드한 선수 중 한 명이고 그때 저희가 언급해드렸을 때도 얘기했던 게 이제 그 포포비치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던 네. 그냥 농구 전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선수긴 하지만 이런 수치를 찍을 거라는 사실 아무도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득점 넘어가는 지금 평균 득점을 찍고 있는데 그렇죠. 네. 물론 헤이워드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물이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책임진 건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경기를 보면은 마땅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을 해준 사람이 없고 경기를 끌어가는 역할을 이제 빅맨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걸 조지일이 하면서 어떤 차곡차곡 득점을 좀 잘 쌓게 되면서 리딩도 되게 안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선수도 물론 잘하지만 뭐 역시나 지겨울 정도로 잘하는 선수는 역시 조전슨이다. 그쵸. 왜냐하면 조쿨. 스탯으로 보여지지 않는 조전슨 경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쵸. 네. 꼭 이렇게 느지막히 나와가지고 그죠, 다 슥 넣고. 그냥 다 부셔버립니다. 네. 와, 근데 난 조전슨이 그래서 되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조쿨이죠, 돈만 그렇게 조쿨. 많이 안 받았어도 맞아, 그쵸. 아, 그쵸. 네.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참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탑 2, 3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계속. 네. 왜냐면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듯이 클러치계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떻게 선수죠. 보면은 중요한 순간에 조전슨은 거의 못 막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높이도 괜찮고 피지컬 좋고 슛 정확하고 거기다가 이제 슛 거리도 넣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기술을 그 순간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그리고 나이도 많잖아요. 근데 참 여전히 지겹도록 잘 넣더라고요. 중요한 순간에. 유니폼 그때 잘 사셨어요? 조존슨이요? 네. 조존슨 안 샀는데? 존스 안 샀어요? 네, 조존슨 안 샀는데. 아, 샀구나. 샀죠. 상금을 까먹었어요. 존슨이 그때 아, 맞네. 그래서 브루클린가 너무 오래가지고 그쵸, 그쵸. 완전 기억이 잊혀졌네. 아, 맞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지. 네, 120달러 주고 산 건데 그거. 근데 조존슨이 참 농구를 보고 있으면은 네. 템포 하나로도 그쵸. 그러니까 약간 숄더 템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 슛을 쏘기 전에 약간 숄더 페이크와 숄더 템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NBA에서 이렇게 좀 청소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잠깐만 개인적인 얘기죠. 우리 예전에 그 농구 저희 이렇게 어디죠? 거기 잠실에서 농구할 때 그냥 이렇게 재미로 막 우리끼리 농구할 때 보면은 막 아저씨들도 많고 막 힘 좋은 사람 많고 아니면 막 크로스오버 막 흉내내는 친구들도 많은데 우리가 그때 본 친구 중에 한 명이 진짜 스텝 하나 어깨 숄더 페이크 하나로 한
한 100득점 넣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근데 약간 조던슨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몸을 간결하게 쓰면서 그 슛도 그렇게 쏘고 그리고 포스트업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폴 막기가 피어스랑 어렵죠. 되게 비슷한 스타일. 그쵸. 폴 그렇죠. 피어스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든 네,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네.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 있는 선수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유타 같은 경우는 고든 헤이워드가 돌아와서 앞으로 그 전력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위클리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클리 매치업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첫 번째 매치업 네. 바로 러셀 매치 혹은 듀란트 매치. 그렇죠. 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네. 골스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듀란트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 방문할 때 오피셜 포토그래퍼 옷 입고 방문했죠. 진짜 나 그거 누가 그 합성인 줄 알았더니 와 그 약간 디스잖아요. 패션 사업이 그렇죠. 잘 예전에 되나 봐. 그 풋볼 슈퍼볼 매치 때 그렇죠. 이제 네네네. 예, 케빈 듀란트가 이제 그 좀 이렇게 모자라 보이는 옷 입고 가지고 네. 쫄보처럼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는 모습을 이제 비아냥거린.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사전 인터뷰에서는 사실 웨스트브룩이 뭐 나는 듀란트만 별로 신경 안 쓴다 뭐 하면서 굉장히 그렇죠. 쿨하게 쳐고 넘어가는 듯 하더니 옷으로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는. 오피셜 포토그래퍼라고 딱. 네, 소름 끼쳤어요. 아주 네. 그냥. 아우, 패션의 디스를 담을 수 있는 아이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디스를 네, 그렇죠. 했습니다. 하지만 수준 높은 디스에 비해서는 실제 활약은 좀 미미했죠. 미미한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좀 저 개인적으로 너무 화났죠. 네, 너무 너무 서버럽고 났습니다. 버럭버럭했어요. 너무. 네. 네. 안 좋은 웨스트브룩이 나왔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네. 한 3년 전 웨스트브룩 플레이오프 그렇죠. 때 웨스트브룩 네. 그런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주체를 못하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은 뭐 관전 포인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블락을 서로 주고받는. 아 그렇죠. 그렇죠. 기가 막히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재밌더라고요. 역시 그 무표정하게 그 무표정한 듀란트의 블럭 슛도 있었고 그 러셀 웨스트브룩이 어떤 그런 뭐랄까 뒤에서 이렇게 내리찍는 배구 선수. 웨스트브룩 블락이 진정한 몬스타 아. 블락이었죠. 그거 조금만 손 각도만 잘못했어도 그냥 목 날아가는 몸 건데. 날아가는 거 거의 참수 블락을 했는데 지금 케빈 듀란트 2년 시즌 아웃 될 뻔했는데 네, 어떻게 다행히 블락으로 공목 건드려가지고. 아, 이 경기에서 듀란트가 시즌 최고의 활약을 그렇죠. 펼쳤습니다. 39득점 7리바 1어시스트 3점을 7개를 꽂았습니다. 근데 이 3점을 넣을 때 그 임팩트 있는 쿼터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걸 경기를 보면서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듀란트가 그렇죠. 진짜 폭발하니까 뭐 우리가 뒷쫄보 얘기도 하고 뒷쫄보 얘기도 하고 뭐 우리가 뭐 배신자 얘기도 하지만 진짜 케빈 듀란트는 역시 케빈 듀란트더라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완전히 진짜 솔직히 막 속된 말로 아주 조져버리더라고요. 진짜 와 근데 대단하다. 그게 사실 경기 초반까지만 해도 그 정도의 비슷했죠. 악발 같은 기사는 아니었는데 네. 그게 결정적으로 전반했던 게 그 제레미 그랜트가 그 덩크한 다음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 듀란트한테 소리를 질렀죠. 막 왜 하니까 이제 듀란트가 거기서 웬 듣도 보도 못한 필라델피아에서 건너온 블락만 하는 그죠. 쓰레기가 자기도 소리를 지르니까 뚜껑이 열린 거죠. 아니, 저는 진짜로 친구인가 하면서 제레미 이제. 그랜트는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일단 그러니까 사실은 솔직히 놀라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본인이 덩크해서 되게 기쁘겠죠. 이제 거의 못하는데 그렇죠. 맨날 블락만 하다가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은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에서 뭐 그런 감정이 있는 선수도 아니야. 아 이적 요번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네. 케빈 듀란트가 뭐 같은 브라더우드의 팀워크로서 같이 끈끈하게 있다가 떠나가서 이별의 아픔을 겪고 그렇죠. 짜증나고 칸터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렇죠. 칸터랑은 입장이 그냥 다르죠. 그냥 새로운 조직이 왔는데 다들 싫어해. 그러니까 잘 보여야겠다. 그렇죠. 잘 보여야겠다. 뭐라도 한번 해야지. 내가 손빵을 날려야겠어. 하고 날리니까 싫어하다. 뭐야 이 새끼는. 이런 마인드로 진짜 올 네 이름이 테니가 없는 뭐니? 거지.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 누구야? 막 이 정도. 그렇죠. 누구? 막 이 정도로. 경기 중에 그 듀란트와 칸터가 썰전을 좀 아니 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네. 칸터도 코트에서 좀 보여줘야 돼. 너무 SNS랑 그 사이드라인에서 스티브 아담스가 좀 조용히 하라고 한번 치더라고 처음에. 그러니까요. 아 사실은 뭐랄까요. 디스를 할 수 있는 선수의 자격은 사실 러셀밖에 없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뭐 코트에서 도발았으면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러니까. 벤치에 앉아서 혼자 씩씩거리는 3분밖에 안 찐 주제에 나와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수비를 못하면 3분밖에 안 지겠습니까? 그 공격에서 그렇게 유연한 그렇죠. 선수가 그러면은 좀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해야 될 것이지 지금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 그 팀원 자체가 듀란트에 대한 감정은 뭐 전 세계 팬들도 이해하는데 그 구장 자체가 솔직히 골스의 홈이었고 기사가 이미 듀란트가 어떻게 보면 그 초대한 손님들을 박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치부심으로 좀 이를 갈았어야 했는데 반면에 너무 짜증을 서로 내고 막 감정적으로 되니까 저는 오히려 완벽하게 더 밀린 경기가 아니었나 그렇죠. 좀 생각이 동의합니다. 들더라고요. 동의합니다. 그 좀 포지에서 아쉬웠죠. 확실히 좀 말린 것 같아요. 그 네네네. 웨스트브룩이 후반 들어서 무리하게 레이업을 계속 너무 많이 시도하는 하더라고요. 게 네.
와, 이 진짜 반면에 케빈 듀란트는 온갖 공격 레퍼토리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나왔죠. 저 시즌 최고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네. 흔히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날 그 경기 하이라이트는 듀란트 믹스랑 똑같더라고 거의. 할 거 다 했습니다. 그쵸. 진짜 다 하더라고요. 네. 모든 레퍼토리가 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경기 같아요. 오클라호마 팬들 입장에서. 뭐 끝나고 러셀 웨스트브룩은 그냥 뭐 한 경기고 한 번에 뭐 진 것뿐이다라고 되게 태연하게 얘기를 했지만 네. 뭐 다음에 이제 홈으로 불러들였을 바닥바닥 때 갈고 있겠죠, 진짜. 얘를 바닥바닥 또 갈고 있겠죠. 푸시업하면서 그리고 근데 사실은 그 전날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는 백투백 경기였기 때문에 러셀 웨스트브룩이 전날 좀 체력 소모 부분들 뭐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팀원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경기를 계기로 뭐 골든스테이트의 많은 선수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음 경기인가요? 레이커스가 밟아버렸죠. 그렇죠. 네, 방금 이제 백투백을 말씀해 주셨는데 골든스테이트 딱 그 경우였죠. 다음에 바로 레이커스가 이제 경기를 하면서 발렸죠, 레이커스. 레이커스의 바보로 희생이 됐죠. 와, 환하게 웃는 모습 처음 보네요. 제가 네. 토스 올려드렸죠. 이 재밌는 얘기는 잠시 후에 그렇죠. 하도록 할까요? 이날 뭐 커리는 거의 뭐 한 21득점 하면서 어시스트 좀 집중하면서 7개 정도 어시스트를 하고 탐슨도 옆에서 그냥 50% 정도 3점 슛. 네. 50% 정도 3점 슛이라는 건 50% 정도? 50% 정도. 너무 깔끔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탐슨이 올 시즌 정말 부진한데 그 경기는 잘했어요. 네.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때 이날 경기만큼은 3명 다 약간의 스스로들의 역할을 좀 해줬지. 네. 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골든스테이트 장면 중에 하나는 커리가 듀란트를 제대로 밀어주더라고요. 패스도 그렇고 아주 신명나게 더 이렇게 딱 띄워주는데 그거를 듀란트가 거의 3점 슛을 덩크하듯이 이렇게 거의 박살내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러셀 웨스트브룩의 거의 완벽한 패배가 아니었나. 좀 아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즌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네. 다음에 뭐 오케이. 제일 상징적이었던 플레이가 그거 같아요. 그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 커리가 이제 가운데서 비하인드 백 패스하고 그렇죠. 네. 패스. 밀어주는 거. 듀란트가 그냥 풀업 3점을 그냥 속공 풀업 3점을 날리고 진짜 그거 슬로우로 나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 큰 키에 진짜 그걸 풀업 점퍼를 때리는데. 그렇죠. 그냥 진짜 듀란트는 그 키에 커리와 탐슨이 갖고 있는 슈팅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예요. 선수는 뭐 믿고 싫고 떠나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갖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농구의 진화의 또 끝판왕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득점원으로서는 뭐 역대 최고의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 사실은 않나. 그렇죠. 네. 네. 근데 요즘에 골든스테이트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스티브 커 감독 같은 경우에 듀란트한테 이제 약간 4번 파워포워드로서 이제 빅맨 역할 약간 그 림프로텍트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분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나가죠. 듀란트가 왜냐면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되게 익숙하게 지기 위해서 되게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저런 스몰 라인이 완성이 되면 또 다른 또 한 번에 지나갈 걸 볼 수가 있겠구나. 에이 짜증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제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의 역할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스타일상 가장 많이 희생을 갚는 애를 해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어떤 스타일상 희생을 하면서도 팀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선수가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출리아가 있는데 파출리아가 믿음직스럽겠습니까? 드레이먼드 그린 잘해야지. 파출리아 영입은 진짜 좀 갸우뚱해요. 지금 봐도 아무리 수비를 좀 못해도 전체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그 돈에 그런 센터를 잘 활용한 건 굉장히 잘한 거지만 본인이 좀 깎아먹고 왔지만 작년에 어떤 그 골든스테이트 센터들의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는 수비력에서 정말 많이 차이가 나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옷이 참 그립죠.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돈이 너무 비싸가지고. 가비지가 나면서 싱글러의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학도 갑자기 그리운데 뭐 전화 한번 해요. 학도 한번 연락해. 그럴까요? 그럼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요, 하지 마요. 그리울 때 그리움. 그러게요. 카일 싱글러는 그립네요. 네. 이게 갑자기 이 어색함은 뭐죠? 뭐 똑같은 말 또 하면 계속 그러지 말자니까. 네. 농담입니다. 네. 그럼 저희 학도와 전화 연결 한번 네.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학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학도입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 저거.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NBA랑 인연을 끊으신 거죠 이제. 네, 뭐 대충 봤고요. 네. 네, 너무 싱겁게 끝나갖고 사실. 그렇죠. 네, 뭐 예상한 바대로 웨스트브룩의 그런 혼자 짜증나는 농구.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싱글러가 오랜만에 오랜 시간 뛰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그 카일 에드워드 싱글러거든요. 이게 또 르브론 그 레이먼 제임스 이후로 네. 듀크대 출신의 명문. 그렇죠. 명문대 출신. 네. 네, 뭐 가비치 나와서 뭐 열심히 뛰더라고요. 흡사 그 미국 어떤 포르노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런. 뭐라고요? 열심히 아주 잘 뛰더라고요. 포문을 많이 보시나 봐요. 친구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네. 그 디트로이트의 올 시즌 초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들이 훅훅 들어오네요. 이 짠 것마냥. 네. 디트로이트 올 시즌 행보요. 개판이죠. 클리퍼스 상대로 네. 좀 너무 맥없이 져버려갖고 좀 그런데 그래도 초반 행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승 3패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벤건디 산하 아래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가야님도 저희 방송에서 자리를 잡아오고 계시는데 아, 네. 가야님의 활약 아이고. 들으셨나요? 더라고요. 아이고. 네. 네. 우선 뭐 TO를 감사드리고요. 훨씬 더 잘 메꿔주고 계셔갖고. 아유, 별 말씀을. 네. 네. 아, 미묘한 분위기 이거 이제. 이거 어떡하죠? 긴장감이 흐르네요. 러셀 웨스트과 듀란트 같은 거 같은데요? 지난주에 또 우리가 소주 한잔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저는 1년 계약으로 끝났지만 이제 뭐 가야이님께서는 정규직해서 4대 보험도 받으시고. 아유, 좋죠. 네. 자, 그러면은 통화를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희 학도님에게 가야인이랑 저는 그 가랑이 밑에 있는 선수죠. 네. 아, 프레드레 말씀.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네. 키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없게 만드신.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 아무튼 갑작스러운 통화에도 이렇게 네. 반갑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갑작스러운 거 만나요 좀. 아유, 모쪼록 방송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싶어요. 제가 언제 한번 시간 꼭 내서 또 좋은 방송하러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도님. 네, 오늘 뭐 방송 분위기 어떠신가요? 아,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을 정도예요. 아니 오늘 사실 그 단체 톡방에서 네. 그 주인장님이 못 오신다고 해갖고 진짜 네. 못 올 뻔했어요. 네. 못 올 뻔했어요. 기대했거든요. 오늘 오시지 않을까. 내가 못 비우겠더라고요. 못 비우겠더라고. 아, 언제쯤 그 꿈이 그렇죠. 이루어질까요? 내가 그거를 못 본다. 꿈은 내가 내 하야는 안 된다. 아니 된다. 사퇴하세요. 이번 시즌 중에 꼭 한번 이루어지길. 네. 자, 요즘 탄핵 열풍. 그렇습니다. 각자 사담은 그 저랑 끊고 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예. 네, 추운 날씨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에도 또 디트로이트 소식 있을 때 또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얘기 별로 안 했으면서 디트로이트 소식 뭐 물어봐요. 앞으로 할 때요, 할 때. 네. 길다 길어. 학도가 길어. 디트로이트의 그 스탠리 존스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판타지에서 거의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데 지금. 네. 그 선수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카일 싱글러, 스탠리 네. 존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야, 학도님 학도님 전화 진짜, 연결 이거 네. 재밌네요.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하고 네. 그 이제 뭐 재밌게 방송을 하고 나서 네. 이제 끝나고 저희끼리 이제 뭐 족발에 소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네네. 뭐 품평도 하면서 그때 학도님 오셨어요 잠깐. 네. 그래서 잠깐 오셔가지고 울었죠. 예 와서 제가 얘기했죠. 요금실 근처에 얼씨거리지 마 임마. 네. 농담이고 저랑 네, 사실 농담이죠. 너무 네. 친한 형 동생 사이라서 그때 막 재밌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저희들한테 주문도 해주시고 해서 또 여러분들의 또 간혹가 이렇게 좀 모시겠습니다. 네, 학도님은. 저 알 수 제가 뭐 없는 승자의 요인은 뭘까요? 제가 이제 막 진행하네요. 내가 모시겠어 막 이러면서. 네. 아무튼 학도님 그 전화 연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 듀란트 매치는 올 시즌 총 4번의 맞대결을 네. 펼칠 예정입니다. 그중에 첫 승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갔는데 나머지 3경기도 분명 네. 엄청난 긴장감과 네.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그럼요. 보입니다. 기대됩니다. 다음 KC 홈에서 하는 경기 정말 기대됩니다. 아우. 너무 기대돼요. 미리 알려드리면 1월 18일
OKC의 홈입니다. 18일이에요, 네. 18일. 그 팬들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듀란트가 OKC. 다시 한번 슈퍼스타로 등극하려면 이거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산을 넘으면 이제 르브론이 그걸 넘었었죠. 옛날에. 그렇죠. 네. 이제 그 클브를 넘어서서 가서, 네. 클브를 만나겠죠. 막 이래. 막 이래. 네. 결국 마무리는 르브론으로 가네요. 아니, 저도 스미스팡님이랑 비슷해요. 네. 네, 굉장히 지금 뭐로 가도 불쾌하네. 르브론. 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로즈의 귀환. 네. 시카고와 뉴욕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로즈와 노아가 네. 굉장한 활약을 펼치면서 시카고를 물리쳤어요. 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기분 좋았던 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날 오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죠. 풀 경기를 봤습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었고 그 전부터 뭐 1, 20분 전부터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호이버거 감독이랑 로즈랑 같이 라커룸을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인터뷰도 많았고 그리고 노아의 인터뷰도 있었고 노아는 멋지더라고요. 뉴욕 태생이기 때문에 나 이제 뉴요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 얘기하는 것도 있었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재밌는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도 있었고 실제 시합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팝핑으로 실제로. 네, 들어갔죠? 팝핑이었습니다. 노즈 같은 경우는 15득점 7리바 11어시스트. 어시스트를 11개나 했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를 실제로도 펼쳤고요. 그 노아랑 서로 이렇게 피켄롤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네, 인상 그쵸. 깊었어요. 네. 네. 과거 시카고에서 많이 보여줬던 네. 유나이센터에서 많이 보였던 거 그대로. 네. 근데 로즈 야투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네, 조금 과욕이 조금 앞서지 않았나. 그러나 멋있는 장면은 저는 2쿼터 끝날 때 그 상대방 진영으로 그 거의 뭐 풀스피드 달려가서 레이업 넣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뉴욕 듀오 카멜로 앤서니와 포르징기스도 굉장한 활약을 펼쳤고 도합 52득점을. 네. 포르징기스는 진짜 다시 봤습니다. 이번 시즌 포르징기스가 작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네, 훨씬 경기력을 안정적이죠. 펼치고 있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소포모 징크스에 살짝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네. 우려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완전 뒤집고 지금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시카고가 추격을 거의 했을 때 그 4쿼터에 이제 그 다시 한번 역전을 하고 이제 그 따돌렸을 때 포르징기스가 속공 찬스에서 정말 풀 스피드로 뛰더라고요. 근데 멜로의 공을 받고 이제 투앤 덩크한 장면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m 20 정도 되는 키에. 웬 그 막대기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야, 난 보면서 와 저렇게 뛸 수 있구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막대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잉그랜드 저렇게 뛸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잉그랜드. 그리고 이 경기에서 웨이드가 3점을 네. 멋있게 장렬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자세들과 막 그런 상황들에서도 아직까지 약간 신뢰는 안 간다는 분들이 네. 많은데 네. 놀라웠습니다. 네. 전 여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좀 꺾이지 않을까. 네. 이게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고. 하던 짓을 해야 돼요. 커리어 내내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7개 던져서 5개 넣었어요. 그렇죠. 70개 던지면 몇 개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지켜보겠습니다. 작년에 44개밖에 안 던지고 7개 넣었는데 그렇죠. 네. 벌써 10개나 넣습니다. 와. 저는 21개 던져서 10개나. 그러니까. 50%가 넘는. 저는 약간의 마케팅 조미료를 넣자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로즈와 노아의 어떤 그 흔히 얘기해 장미 전쟁 같은 그런 느낌에서 웨이드가 이런 거 있죠. 여기 내 집이야 요 느낌으로 초반에 좀 이렇게 뉴욕이 앞서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시카고 팬들에 대해서 이렇게 치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점은 뭐 공간이 나서 던진 3점이 아니라 좀 터프샷이었는데 굉장히 멋진 플레이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웨이드가 웨이드인 거죠. 그렇죠. 진짜 최고입니다. 진정한 슈퍼스타죠. 멋있더라고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웨이드가 다른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 그렇죠. 이 경기를 보면은 그냥 프랜차이즈 스타 같더라고요. 네. 웨이드가. 그렇죠. 시카고에. 그래서 아직도 적응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약간 적응 안 돼요. 이게 네. 참 적응 안 돼요. 근데 웨이드 세레머니는 진짜 간지가 너무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번에도 엔드원 한 다음에 팔짝 뛰는 세레머니 한번 하던데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간지가 간지예요. 넘치는 선수예요. 정말 수액이 정말. 그렇죠. 스웩. 그리고 인터뷰했죠. 홈타운에서 뛰는 게 네. 자기 14년 차가 16년 차가 헷갈리는데 이 정도 베테랑이지만 루키가 된 기분이다. 사람에게 전환점이 필요해요. 르브론도 배신 한번 때리고 나서 이제 배신하고 하는 것처럼 한번 전환을 해줘야 사람이 이렇게 좀 하더라고요. 르브론 헤이터 드립력은 저 사람 짱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서브룩보다 더 빨라요. 와.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배신을 정말. 주인장님은 그 노아의 활약 어떻게 보셨나요? 저 뭐 로즈와 노아를 보면서 그냥 뉴욕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노아의 약간의 더 그러니까 다양한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게 조금 더 활동력이 과거의 노아처럼 돌아온다면 뉴욕이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조아킴 노아가 시즌 내내 사실 뭐 픽앤롤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냥 있나 마나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날 경기만큼은 원래 본연의 조아킴 노아가 보여줬던 파이팅과 약간의 득점 그리고 여러 가지 수비적인 존 디펜스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과거 그때 전성기 때 흡사 전성기 때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그리고 그런 모습이 좀 보기 좋았고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를 잡아주니까 멜로하고 프로징기스하고 살아나니까 로즈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시스트가 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때 밸런스는 그러니까 물론 뭐 로즈나 노아가 돌아왔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성이 있긴 했었으나 그때 보였던 팀워크는 뉴욕이 앞으로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네. 더 이상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픽앤롤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쉬웠던 거는 좀 시카고 팬들한테 조금 실망했던 거는 야유가 네, 좀 공을 잡을 때 로즈하고 노아한테 야유를 보낸다. 왜 그랬을까요? 좀 노아보다 특히 로즈한테 좀 많이 야유를 하더라고요. 했었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시카고 팬들은 시즌 초에 과거에 비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한 로즈가 다쳐서 날린 2, 3년 동안의 어떤 시카고의 부진한 모습을 뭐 보상이나 하듯이 약간 부를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MVP 시절 11, 그렇죠. 12 시즌 이럴 때는 참 시카고에게 많은 선물을 줬는데 그렇죠. 저렇게 보답하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전 지금 좀 이해가 안 네, 되더라고요. 저도 참 근데 물론 아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근데 만약에 웨이드 같은 큰 어떤 상징적인 그게 무슨 스포트라이트라던가 혹은 경기를 이끄는 리더십이라던가 이런 선수가 없었다면 오히려 그 부가 없겠지만 웨이드가 사실은 너무 많은 걸 채워주고 있어서 로즈의 빈자리를 물론 같은 포지션이 아니지만 그 도시의 상징성을 너무 많이 채워주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로즈가 좀 미울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왜냐면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로즈의 인터뷰를 다 봤어요. 뉴욕 간 이후에. 근데 시카고에 대한 디스를 한 적이 전혀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좀 아쉬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 그리고 뉴욕에서의 어떤 새로운 패기 열정만 얘기했는데 굳이 야유를 해야 되나 아파서 못 뛴 사람한테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이었다는 게 과거 가야이님도 말씀하셨지만 로즈의 어떤 보컬 리더로서의 역할이 좀 적었다라는 좀 소극적인 부분? 그렇죠. 좀 네, 흥분한 거 그런 게 있는데 그 마지막에 경기가 승리가 확정된 다음에 조아킴 노아랑 로즈랑 걸어 나갈 때 조아킴 노아가 이제 머리를 계속 때립니다 이렇게 로즈를 네. 약간 너 충분히 취업하고 충분히 약간 기뻐할 자격이 있다라는 듯하게 하면서 둘이 장난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그냥 조아킴 노아는 나는 난 잘했다 이런 건데 로즈는 약간 뭔가 시무룩한 네. 내가 경기 잘 끝났지만 뭔가 서운한 듯한 뭐 이런 모습 보이는 거 좀 마음이 좀 근데 짠하더라고요. 확실한 건 로즈는 원래 시무룩한 표정이에요. 맞아요. 아 그렇긴 하죠. 원래 시무룩해요. 집에서 자판기로 네. 떼먹고 근데 로즈가 제가 느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진짜 좀 심성이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사람이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열이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좀 받았어요. 네. 그때 MVP 수상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가장 험불한 MVP 수상 스피치였다 이런 얘기 그렇죠. 나왔었고 네. 참 인성 자체는 참 선수가 네, 험불하죠. 네. 이 경기에서 보여준 그 뉴욕의 경기력은 앞으로도 이런 경기를 유지된다면 뉴욕도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까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로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로즈의 역할이 어찌 보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네. 팀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역할의 리딩을 한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롤을 찾은 것 같았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다음 경기를 봤더니 롤을 뭐 많이 못 찾았더라고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사실 로즈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노아의 역할이죠. 왜냐면 그렇죠. 이제 네. 수비로서의 뚝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시카고에서는 굉장히 맹활을 해줬었지만 다른 경기에서 많이 부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름 끼치는 장면 하나 있었죠. 그 소름 끼치는 에어볼 하나를 이제 날리면서 와 이게 진짜 농구 선수가 맞나 이게. 역회전을 걸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진짜. 엘리오피스보다 더 바닥으로 던진 줄 짧게. 알았어요. 그 네. 네, 과연 노아가 2, 3년 전에 폼을 다시 찾을 수 있냐가 정말 그 뉴욕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냐 없냐 거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아니 근데 코트네리가 로즈보다 좀 공격력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로즈가 조금 더 좀 날카로운 슛, 그러니까 공격 좀 네. 패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슛 셀렉션에 여러 가지 빠른 것 같고. 네. 뭐 찾겠죠. 이제 적응하겠죠. 네. 아까 이제 제가 NBA 에버리지 얘기를 했었는데 코튼이 리야말로 진정한 NBA 진짜 평균이죠. 네. 그렇죠. 네. 조지 힐보다 더 평균스러운 선수이기 때문에. 예전에 슈퍼마리오 게임에서 그렇죠. 마리오 같은 존재. 네, 그렇죠. 점프도 네. 그닥 뭐 이러면서. 네. 이 시카고와 뉴욕의 경기는 올 시즌 총 3번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고 그중에 첫 승은 뉴욕에게 갔습니다. 네. 그런데 아쉽게도 로즈의 시카고 원정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나머지 두 경기 전부 다 뉴욕에서 펼쳐지거든요. 네. 앞으로 그 경기도 기대해 주시면 네. 재밌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LA 레이커스의 이것도 해줘야죠. 룩 월드 베이비 이거 교수님 좋아하는 거. 룩 월드 베이비 이런 거 한번 해줘야죠. 예. LA 레이커스가 3연승입니다 오늘. 그렇죠. 레이커스 우승 후보입니다. 예. 애틀란타. 죄송해요. 제가 잠깐 가야님 영향으로 좀 막말이 들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막 아니 좋아요. 그런 패기가 근거 없는 좋습니다. 얘기는 저는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예. 좋습니다. 너무 근거 없는 얘기를 아 했는데. 괜찮아요. 애틀란타를 대패하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의 가비지 타임을 연출하고.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네. 시합이. 네. 이 동부와 서부의 강팀들에게 이렇게 크게 승리를 거둔 것. 그렇죠. 네. 우리 호수인님 굉장히 기쁘실 것 같은데. 너무 기쁩니다. 삶의 활력을 찾았죠. 아, 맞습니다. 이 지난 시즌과 가장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루크 월튼이죠. 루크 네. 월튼. 다른 건 사실 바뀐 게 없어요. 물론 코비 브라이언트가 은퇴한 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젊은 선수들이 그만큼 이제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활약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훨씬 많이 주는 것도 있지만 바이런스 감독이 남아 있었으면 정말 이게 가능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선 니경 자체가 여기 없을 거고, 니경이 지금 선발로 나오고 있죠. 그 자체가 소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제 그 레이커스 시스템에 바이인을 한다고 하죠. 그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인성적인 측면에서 뭔가 완전 이제 인심을 얻은 거죠, 선수들의. 그리고 실제로 그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었죠. 최근에 그 로나 테스트가 자유투 쏘기 전에. 알로 바스켓볼. 네, 미쳤나 했는데 그게 미친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레이커스 팀에서 그 팀 내 보드판에 지금 적혀 있는 문구죠. 그만큼 이제 선수들에게 어떤 농구에 대한 재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정말 결실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3연승 달리는 게 13년도 12월 이후 처음이에요. 네. 진짜 눈물이 나요. 3연승. 3연승을 지금 네. 3년 만에 거의 네. 하는 거죠. 그 3년 동안 제가 쏘는 눈물이야. 또 날려고 그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긴 팀들이 모두가 약체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그게 되게 큰 의미인 거죠. 아, 골든 스테이트까지 가비지를 만드는 진짜. 저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아주 그 작년에 비해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생각하는 거는 그 평균 그 경기당 20분 이상 뛰는 선수가 지금 9명이에요. 그리고 타릭 블랙까지 하면은 그 친구가 한 15분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10명 로테이션을 그 정도 그렇죠. 돌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니경이 컨디션이 좋다. 그럼 20분 중에서 니경을 35분까지도 밀어주고요. 그렇죠. 그 루윌도 30분까지도 밀어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비나 슈퍼스타들에 의존했던 팀 그리고 연건의 팀을 이제는 20분 이상 9명 10명을 돌리면서 그날의 컨디션, 그날의 어떤 경기감을 좋은 친구들을 밀어주는 어떤 룩 월튼식의 인조이 그렇죠. 바스켓볼 느낌으로 그렇죠. 가서 너무 보기도 즐겁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73승을 하는데 이제 루크 홀튼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초반에 커 뭐 감독이 이제 수상을 할 때 루크 홀튼이 공동 수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특히 초반에 어떤 골스의 돌풍의 주역은 확실히 루크 홀튼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골스에 사는 수행하는 역할을 정말 그 분위기 어떤 그런 컨셉 그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그대로 그렇죠. 레이커스를 끌고 와서 좋은 형. 정말 감독 하나가 이렇게 프랜차이즈 분위기 자체를 많이 이렇게 뒤집어 바꿀 수가 있구나 그렇죠. 하는 걸 정말 근데 입증한 저 것 부분이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작년에는 그 연승을 이끌어가면서 퀘스천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좋은 선수들의 그렇죠. 작년에도 워낙 좋은 성과를 냈던 그렇죠. 팀에서 숟가락 얹기 아니냐. 약간 그리고 스티브 커가 만들어 놓은 거에 그냥 대행 아니었냐 하는데 그거가 아닌 걸 증명했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완전 증명하고 네. 있죠. 지금. 그리고 그렇죠. 네. 정말 팀 스타일을 두 팀 정도로 쪼개서 거의 운영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뭐 A, B 팀 나오는 식으로 젊은 애들이 제일 아름다운 거는 정말 볼 무브먼트가 잘해요. 작년에 네. 레이커스에서 과연 이런 볼 무브가 있을 수 있었나? 그렇죠. 무브먼트의 또 핵심은 물론 당연히 디안젤로 러셀이 가득지만 줄리어스 랜들의 그 그렇죠. 랜디 미쳤다. 공간 파괴력 네. 그리고 어떤 그런 패싱 감각이 네. 너무 좋더라고요. 라마오돔 전성기의 그렇죠. 느낌도 살짝 그렇죠. 들면서 라마오돔인데 네. 몸은 이제 잭 랜돌프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제 초반에 커리어 초반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물론 수비도 수비지만 그 레이커스의 공격 효율성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골든 스테이트와 아틀랜타라고 하면은 지금 리그 전체에서 수비 효율성 1, 2위를 다투는 그렇죠. 팀이거든요. 그 두 팀이 상대로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는 거는 이 루크 홀튼 스타일의 공격이 얼마나 좀 유연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반증해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공격 패턴도 상당히 그 이타적입니다. 그렇죠. 약간 그렇죠. 모르겠어요. 모즈고프트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모즈고프가 사실은 피켓롤 플레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탠딩 스크린은 네. 사실은 줄리어스 랜들이 작년에 그만큼의 스크린이라던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이지 않는 플레이를 했었었나라고 하면 모즈고프가 랜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모범이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 피켓롤 플레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세계로 제일 비싼 스크린이죠. 한 번 서줄 그렇죠. 때마다 얼마인가요? 그렇죠. 환산이 안 되네 이거 돈이 러시아죠. 이거.
또 줄리어스 랜들의 그 어저께 피닉스전이었죠. 어제까지 3연승이었는데 피닉스전에서 타이슨 챈들러와 이제 막판에 좀 어떻게 보면 설전을 벌였죠. 트래시 토킹도 하고 태클링을 받았는데 근데 그때 굉장히 자극적으로 서로 몸싸움도 좀 하고 자극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죄송합니다. 자극적인 몸싸움이래요. 제가 가랭 이후로 좀 이상해졌는데 자극적인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좀 어떻게 그런 설전에서 원해놓은 상황이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줄리어스 랜들이 어떻게 보면은 딱 1대1 공격에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왼손으로 누구였죠? 빼준 게 그 3점이 죄송합니다. 조던 클락슨에게 공을 빼주면서 쐐기 3점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현재 레이커스에서 굉장히 줄리어스 랜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파괴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 레이커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스 경기는 뭐랄까요? 작년 시즌의 그 반대 모습을 본 듯한. 저는 요즘 골스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듀란트한테 원앤원을 붙여주고 나머지 다 반대쪽 사이드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옛날에 코비 작년에 코비한테 많이 보는 건데 특히 이 경기에서 LA 레이커스가 그 서로 스페이싱을 만들려고 계속 뛰면서 하는 그 모습들이 좀 되게 뭐랄까 아이러니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러셀 그리고 조던 클락슨 그리고 가끔의 니경, 랜들, 루일도 활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스페시 만드는 게 뭘까요? 재밌게들 한다. 진짜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루골튼의 그 조직력 장악은 생각보다 기대 이상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렵죠. 이런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웨이드의 3점 얘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좀 그 큰 그림을 이제 다 이렇게 뭔가 예측하기는 좀 아직 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출발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근데 저는 약간 레이커스가 팀의 색깔을 마치 보스턴이 자신의 팀의 색깔을 디펜스로 하나하나 빌드업했더라면 이들은 지금 쇼타임 레이커스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오펜스적인 그 명문 구단의 성격을 그대로 약간 이대로 빌드업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 보면서 공격력이 참 아기자기하면서도 뭐랄까 쫀득쫀득한다고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좀 크면서 몇 개의 조각들이 붙어진다면 리빌딩의 어떤 초석을 다지긴 지금 현재 원석들이 충분히 맛있는 재료이지 않나. 그리고 조금 저도 주인장님 말해서 동의하고요. 추가적으로 브랜든 잉그램은 정말 운이 좋은 선수다. 왜냐하면 작년에 누구였습니까 감독이? 마이란 스카트에서 지금 루볼팀 왔는데 왜 제가 그 장면 얘기하냐면 브랜든 잉그램이 올해 포인트 가드를 본 시간이 그 경기당 한 5분 가까이 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루골튼의 어떤 실험이거든요. 브랜든 잉그램 같은 어떻게 보면 신의 꼬맹이가 어디서 갑자기 포인트 가드를 보나요? 원래 가드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잉그램도 참 기대되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제목이구나. 루골튼은 뭔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에 대해서. 그래서 더 기대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지금 현재 피지컬로 뭔가 골밑이나 혹은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뭐 리딩이나 혹은 외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쪽을 더 집중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LA 레이커스의 초반 이 상승세. 호수인님이 즐거워하니까 저도 즐겁습니다. 진짜 꼰대 감독 만났으면은 브랜든 잉그램 지금 경기 나오지도 못하고 그쵸? 하루에 햄버거 30개씩 먹어야 돼요 지금. 진짜. 피자 10판 먹고. 근데 몸 키우라고. 걔는 그래도 안 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칠 것 같아.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좋은 역할 수행도 하면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 프레임이. 아무리 많이 봤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줄리어스 랜들 볼만하더라고요. 볼만하더라고요. 최근에 루골튼이 인터뷰에서 이제 몬스터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죠. 또 이제 짐승이다, 괴물이다. 근데 날카로워요. 또 그쵸. 강하면서도 날카로운 공격 스킬이 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굉장히 터프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쵸. 요즘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예전에 80년대 스타일로 부딪히는 놈과 정말 랜돌프 같이 몸 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터프하면 흥분하기 마련인데 거기서 딱 터프한데 약간 침착하게 시야도 있고 줄리어스 랜들 꽤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이 진짜 한강 이런 데 농구하러 나오면 진짜 다 죽는데.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으로 제일 만나기 싫은 스타일이 사람들 아닙니까? 한강이 어딘지 알고 있을까요?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네. 다 파울. 산타모니카 비치 이런데 그렇죠. 가서 이제 길거리 농구 진짜 뒤지는데. 죄송합니다. 프로 선수를 갖다가. 어쨌든 그만큼 대단한 피지컬과 그런 어떤 스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A 레이커스의 이번 주 상승세까지 이렇게 해서 위클리 매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저희 또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레이 앨런입니다. 비보였죠. 우리 방송 끝나고
그날 저희가 집에 네, 들어갈 맞아요. 때쯤에 그렇죠. 뉴스가 맞습니다. 떴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같습니다. 또 한 명의 슈퍼스타가. 네. 그렇죠. NBA 통산 3점 성공 1위에 네. 빛나는 레이 앨런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글을 보내야 되는데 네. 그 레이 앨런의 과거를 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앨런이 1996년도 1라운드 5번째 미네소타주에서 이렇게 네, 선발이 그렇죠. 했는데 바로 미러키로 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NBA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빅3 빅독 글렌 로빈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원래 마벨이랑 지금 트레이드가 된 건데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왜냐면 그 스테판 마벨은 워낙 스타였고 레이 알렌은 사실은 약간 갸우뚱했는데 그 미러키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야유를 했죠. 마벨이가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트레이드가 됐어. 근데 역시나 그 미러키 측에서 훨씬 더 신의 한 수였던 게 당시에 이제 글렌 로빈슨이랑 뭉쳤고 그 다음 시즌에 샘 칸셀이 들어오면서 이제 미러키의 빅3를 구성하게 됩니다. 아, 그 다음 시즌부터 네, 그 빅3가 다음 된 시즌에 건가요? 샘 칸셀이 아. 들어왔어요. 네. 이 미러키 시절에는 어떤 활약을 펼쳤나요, 레이 앨런? 농구를 잘했어요. 아니, 되게 잘했어요. 네. 농구를 많이 잘했죠. 네. 근데 이 선수는 워낙 이제 타고난 그 슈터로서의 타고난 기질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지금하고는 좀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농구를 하고 있었죠. 90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네. 그 굉장히 느린 페이스의 어떤 그 90년대 초반에 뉴욕 닉스를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슬로우 페이스한, 페이스가 슬로우한 그 패트 라일리식의 농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사실 제일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무작정으로 그냥 속공 중에 어떤 풀업 3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정말 많은 3점슛을 하는 분위기가 정말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평균 득점 자체와 어떤 경기 페이스 자체가 정말 느린 상황이었는데 이런 와중에도 정말 손꼽히는 몇몇 안 되는 어떤 속공 중에 풀업 3점을 쓸 수 있는 속에 놔두는 허락을 해주는 그게 정당화가 되는 선수가 레이 앨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그 선수의 그렇죠. 어떤 3점 슈터로서의 기질은 정말 역대 최고 중에 한 명이었죠. 3점 슈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죠. 보면 하나의 브랜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엘렌 휴스턴도 있었고 그렇죠. 그 예전 전에 네. 뭐 예전에 있었던 90년대부터 뭐 마크 프라이스라든지 네. 어떤 글렌 라이스도 있었고. 글렌 라이스 그런 네. 계보를 좀 이어가는 선수 중에 그렇죠.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그 슈폼 자체가 정말 예술이죠.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 최고의 슈폼을 갖고 물론, 있는 예. 풀업 점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최고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정말 최고의- 그분의 루틴한 슈팅 연습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자기 루틴이 네. 너무 강한 사람. 거의 병처럼 이렇게. 네. 아, 본인이 실제로 인터뷰에서 자기의 그 루틴한 어떤 트레이닝은 실제로는 강박에 가깝다고 그렇죠. 얘기했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자기 관리도 물론 잘했고 그만큼 시합 준비도 완벽하게 했고 시합에서도 정말 정교한 슈팅은 뭐 커리어 끝날 때까지 쭉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미러키 시절에 이 빅3로 우승은 못했죠. 우승은 못했고 그렇죠. 사실 제일 많이 높게 올라갔었던 때가 이제 그 앨런 아이버슨이 이제 결승전 올라갔었던 2001년도였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접전이었어요. 그 컨퍼런스 네. 파이널에서 두 팀이 붙었었는데 7차전까지 이게 좀 되게 아쉬운 게 이 미러키라는 팀 자체가 정말 스몰마켓에 있는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꾸준히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도 이제 항상 기억이 나는 게 그 앨런 아이버슨과 빈스 카터의 매치업은 기억이 많이 됐는데 그렇죠. 사실 진정한 컨퍼런스 파이널이었던 미러키였죠. 미러키와 이제 그렇죠. 필라델피아 사실 그 매치업은 사실 거의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정말 7차전까지 가는 정말 접전이었고 특히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6차전에서 그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슬로우 지금보다 훨씬 슬로우한 페이스로 경기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레이 앨런이 이렇게 트랜지션 상황에서 풀업 3점을 맞고 이렇게 때려 넣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장면이 장면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그리고 막판에 레이 알렌이 이제 부상당하면서 그렇죠. 좀 이제 시리즈가 막판에 그렇죠. 기우는 그런 너무 아쉬웠죠. 있었죠. 네. 기억납니다 저는. 네. 많은 사람들이 빈스 카터와 앨런 아이버슨의 경기를 이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을 생각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미러키였는데 저는 그 장면 기억나요. 레이 알렌 다쳐가지고 나가면서 막 그 라카람 치고 막 그렇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정말 매력적인 팀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글렌 로빈슨과 이제 샘 카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명의 선수가 동시에 평균 득점이 20득점이 그렇거든 그런 시즌이었어요. 와, 네. 세 그러니까 세 선수가 명의 선수가 통합해서 평균 60득점을 하는 거죠. 60득 이상. 그러니까 정말 공격 부분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거였고 감독도 조지 칼이었거든요. 네. 어떤 이제 공격에서 전술이 굉장히 유연하게 유명한 조지 칼이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이때를 이후로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사실 주목받은 적이 없었죠. 그렇죠. 네. 네. 꾸준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지칼 감독이 레이 알렌이랑 사이가 되게 나빴습니다. 그렇죠. 네. 네, 유명했어요 그거를. 네. 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슛을 쏜다는 네. 그런 얘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그 당시에는 그만큼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시스템 농구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레이 알렌이 시대를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빨리 태어났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글렌 로빈슨과의 마찰도 얘기도 나왔었죠. 그렇죠. 네. 왜냐면 글렌 로빈슨은 제가 워낙 이기적인 선수여서. 제가 한 21년 봤나요, 연구를? 제가 본 선수 중에 제일 수비를 못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수비를 모릅니다. 네. 그렇죠. 공격에서 어떤 유연하면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탁월한데 심지어 이제 95년도에서 1라운드 픽으로 뽑혔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그랜티보다 높게 뽑혔었는데 정말 수비를 정말 세계상 제일 못하는 선수입니다. 하든이라는 또 슈퍼 수비 안 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에네스 칸토 네. 수준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돼요. 수준이요. 네. 아. 수비가 없어요. 네. 그렇죠. 갑자기 화가 나려네. 생카사도 뭐 마찬가지였고 사실 뭐 수비에서의 두각을 전혀 못 보여준 선수였죠. 네. 그러다가 미러키에서 우승을 못한 채로 그렇죠. 시애틀로 이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2003년도인데 이때 게리 페이튼과 그렇죠. 사실 네. 게리 페이튼이 물론 30대 초중반 넘어가는 나이라서 전성기 꺾이는 나이긴 하지만 여전히 건재한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공수 양면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선수의 어떤 그런 이제 미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젊은 레이 앨런이 훨씬 더 이제 구미가 있었기 때문에 데려오면서 이제 레이 앨런을 중심으로 리빌딩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죠. 게리 페이튼은 시애틀 간판 스타인데. 물론이죠. 그렇죠? 물론이죠. 네. 시애틀뿐만 아니라 NBA 전체의 간판 스타죠. 탑5 포인트 가드 올타임에 그렇죠. 드니까. 네, 거의. 실제로 그리고 지금 현역 선수들이 가장 인정하는 어떤 스티브 내시보다 더 뛰어난 더 인정을 받는 포인트 가드이기도 하죠. 그렇죠. 미러키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세 명의 슈퍼스타들이 이제 어떤 정도 이제 볼 포지션을 나눠가면서 각자 득점을 하는 분위기였다면은 시애틀에서의 레일런은 정말 이제 원맨. 원맨으로서 프랜차이즈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슈퍼스타였던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라샤드 루이스라는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잠재력이 주목받는 물론 이제 올스타 레벨의 선수가 되긴 했었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두 명이 이끄는 와중에 이제 레이 앨런을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시애틀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중반이 그 이제 마이크 덴토니를 중심으로 이제 그 90년대의 하드코어한 어떤 그런 디펜스 농구 위주에서 밀레니엄 스타일의 어떤 이제 공격 위주 농구로 넘어가는 시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샤클락을 정말 최소화시키는 대신에 그 트랜지션에서 상대방의 수비가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 슛을 많이 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레이 앨런의 그런 그 외곽 슈팅 이런 부분이 정말 극에 달하는 그런 실력을 뽐냈던 게 이제 시애틀 시절이 아니었나. 시애틀은 사실은 미러키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었고 그리고 루키부터 베테랑까지 미러키의 빅3 의존도보다는 훨씬 더 팀 자체는 그렇죠. 성적도 괜찮았고 좋은 어떤 그 밸런스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당시 감독이 이제 네이트 맥밀란 감독이었죠. 네. 그 처음으로 이제 감독으로서 좀 주목을 받았었던. 지금 인디애나에서 과연 어떤 말 잘 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뚱뚱한 아저씨. 약간 얼굴이 눌린 얼굴. 아니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느낌이 이렇게 좀 가로가 느껴요. 레이 앨런이 이렇게 미러키에서 데뷔해서 시애틀까지 우승을 경험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우승은커녕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최고 정점이었고 네. 사실 굉장히 뭐 팀 자체 성적은 플레이오프에서는 별 그냥 성적으로 그다지 못했죠. 그러다가 2007년도 보스턴으로 이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좀 하이라이트였죠. 빅3가 결성이 됐는데 이때 폴 피어스, 케빈 가넷, 레이 앨런. 소름구 자체였죠. 저는 사실은 이때 먼저 레이 알렌이 먼저 왔을 거예요. 그렇죠. 레이 앨런이 먼저 왔죠. 그때도 저는 보스턴이 이러면서 저는 왜냐면 그 당시에 코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동부에 이런 어떤 그런 슈퍼 팀이 나오길 바랬는데 레이 알렌 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이었나요? 막 그 그쵸. 거의 근방에 그쵸. 케빈 가넷의 어떤 그런 소식을 듣고 그쵸. 와 정말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스턴을 1년 정도는 응원했습니다. 잠깐 응원했어요. 네, 당시에 코비를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 20년 동안 잠잠했었던 레이커스와 보스턴의 라이벌리를 이제 다시 한번 일으키는 최고의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레이 앨런이 결승전에서도 그 보스턴 우승에 굉장히 큰 견인을 했었죠. 그렇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눈물이 나려는데 네. 그 2차전에서 레이커스가 그 이제 2008년도 결승전이죠. 그 2차전에서 레이커스가 제 20득점 이상으로 리드를 하고 있었어요.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레이 앨런이 이제 후반전에 이제 미치기 시작하면서 3점을 미치듯이 시켜놓고 특히 정말 상징적인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사샤 부야치치와 이제 1대1 매치업이 된 상황에서 마치 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냥 투명한 벽을 뚫고 지나가듯이 부야치치가 없다는 듯이 그냥 돌파를 해서 세상에서 그 커리에서 제일 쉬운 레이업이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리는 그걸로 이제 경기를 뒤집으면서 역전을 시켰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시리즈 전반적으로 이제 그 분위기가 보스턴 쪽으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차전에서 결승 6차전에서 네. 커리어 이제 파이널 역사를 세웠었죠. 네, 3점 최다 기록을 이제 세우면서 그렇죠. 네. 8개 레이커스에게 예, 소름 끼치는 패배를 안겨주고 이제 코비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보스턴 가든 그쪽 이제 그렇죠.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그리고 그때 또 케빈 가넷의 진짜 Anything is 아, possible 그렇죠. 그 인터뷰는 네, 역대급 포용하는. 정말 네. 대단했던 것 같아요. 네. 케빈 가넷 또 우승을 못 해가지고 그렇죠. 또 간 비슷한 거죠. 상황이었는데 네. 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네. 같이 우승을 했고 재밌었던 거는 그 보스턴의 우승. 그러니까 뭉치자마자 그 단일 시즌에 그때 우승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NBA 미래를 좀 바꿔놓지 않았나. 드디어 슈퍼팀 가지고 우승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다 뭔가 안 됐거든요. 물론 뭔가- 전성이 지났기 그렇죠. 때문에. 르브론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나중에 르브론의 목숨도 구해줍니다. 우리는 네. 늙기 전에 전성기에 모이자. 그렇죠.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전달했죠. 추가로적인 메시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선수에게 반지에 대한 어떤 가치는 어마어마하구나 이런 그렇죠.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이 반지를 원하나를 한 번 더 증명해줬고 그렇죠. 받자마자 그 선수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네. 어떤 그런 슈퍼팀의 21세기 슈퍼팀의 최초의 또 네. 우승이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선수를 평가하는 잣대 중에 그 우승이라는 그게 그렇죠. 정말 중요하게 중요하게 작용하죠. 작용했던 것 예, 같아요. 그 부분이 사실 제리 웨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실제의 어떤 실력에 반해서 이제 평가 절하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워낙 결승전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안 좋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전에도 그 존 스타턴, 칼 말론 같은 그렇죠. 경우에도 네. 뭐 우승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그렇죠. 네.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상하게 21세기부터 그 챔피언 반지에 대한 그렇죠. 굉장한 그 가치 네. 평가를 높게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레이 앨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우승에서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내내에서 어떤 이 빅3 중에서는 뭔가 3인자 같은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제일 많이 줬었는데 결승전에서 참 중요한 고비 때마다 맹활약을 해줬었죠. 아니 진짜 보스턴 팬도 그렇고 네. 예전에 르브론 팬들, 뭐 마이애미 팬들 레이 앨런 은떡을 안 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네. 적재적소에 정말 와 물에서 건져. 르브론의 몫을 한번 살려줬죠. 진짜로 그건 인정합니다. 네. 네. 보스턴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또 마이애미로 갑니다. 그렇죠. 이때는 빅3의 더 스나이퍼의 역할로 합류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 이유가 그 이제 마이애미 빅3가 결성되면서 사실 보스턴과 플레이오프에서 많은 명장면을 연출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는 뭐 2008년 우승도 있었지만 2010년까지도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했었고 2010년에는 결승전까지 갔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케빈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로 가는 거랑 비슷하게 보스턴이 넘지 못했던,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보스턴을 뛰어넘고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했는데, 결승전까지 진출했는데 레이 앨런이 보스턴에서 자신을 꺾고 결승전에 진출해서 그 팀으로 이적을 한 거죠. 그 다음 그렇죠. 시즌. 네. 사실 보스턴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 배신감을 느꼈었죠. 근데 그리고 레이 앨런도 실제로 보스턴에서 막판에 좀 이제 어떤 받았죠. 슈퍼스타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 이런 그 불쾌함도 많이 표출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마이애미에서 그 웨이드가 마지막에 이제 불만족스럽게 이제 좀 다른 팀으로 이적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레이 알렌이 사실은 그 빅3 그 보스턴 뭉치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굉장한 성공을 거두고 나서 사실은 그 보스턴 생활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뒤에 아주 좋은 성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레이커스 패배도 그렇죠.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그 뭐 말씀하신 대로 마이애미 옮겼는데 저는 르브론 팬 입장에서는 늘 제가 생각했던 건 르브론 커리어 내내 응원하는 입장에서 레이 알렌이 좀 언제 좀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르브론의 공간 창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 정말 지금의 레딕 같은 그런 선수들이 옆에 있다면 정말 르브론은 엄청난 시련을 할 텐데 하는데 갑자기 왔어. 배신자끼리 뭉친 거지. 저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저희 지금 레일런 얘기하고 있는데 르브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레일런이 참 또 불명예스럽게 이제 이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스턴에서도 사실 그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줬어요. 마지막에 그렇죠. 이제 그 컨트랙트 제시를 했던 것도 그 당시 미드레벨 엑셉션, 수준이 있던 한 6밀리언 정도의 2년 계약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를 받고 이제 존심의 상처를 입은 거죠. 내가 그래도 나름 레일런인데. 그렇죠. 내가 뭐 모주코프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아 갑자기 물론 이제 지금과 그때 네. 샐러리 캡 수준 그렇죠. 자체는 완전히 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레이 앨런에게 연 6밀리언이라는 그 어떤 것 자체가 너무 작죠. 그렇죠. 네. 뭐 상처를 입은 거죠. 네, 그렇죠. 물론 나이도 나이지만 사실 레이 앨런 같은 선수들이야말로 정말 오래 운동신경이나 그런 거에 유연하지 않고 정말 롤론할 수 있는 플레이어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계약 제조 자체가 이제 웨이드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네. 오히려 마이애미의 그러니까 이 마이애미 그 웨이드 마이애미 치면 가장 이제
라이벌 팀으로 그렇죠. 옮겼죠. 특히 보스턴에서의 르브론 안티는 굉장히 심했을 텐데 그렇죠. 르브론과 네. 같이 뛰는 모습이 좀 팬들한테는 좋지 않은 모습을 그렇죠. 붙이지 않았나. 네. 네. 전 좋은데. 네. 난 좋아. 아니, 나만 좋으면 되지 뭐. 네, 그렇죠. 예. 레이 앨런의 마이애미 시절을 얘기하자면은 저 13년도 우승 그렇죠.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을 때 그 6차전은 그 얘기를 르브론의 안 목숨을 구해줬죠. 그렇죠. 만약에 레일런이 그 수비를 못했다면 이제 그 바로 직전에 르브론의 어떤 3점슛 두 개 미스한거나 아니면 마지막 턴오버 한 것만 기억이 남고 르브론의 결승전 이제 승률은 더 낮아지는 거고 지금의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야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집에서 울고 계시지 지금 그렇죠. 이렇게 팟캐스트에 네.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게 정말 르브론 커리어의 정말 중요한 결승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3점슛 하나를 성공했고 두 번째 3점슛을 네. 너무 일찍 쐈어요. 그렇죠. 약간 영웅 심리가 있는 모르겠는데 쏜 다음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크리스 보시의 기가 막힌 공격 리바운드에 기가 이은 막혔죠. 레이 알렌이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진짜로 밑에 그 3점 라인을 보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스텝백으로 딱 넣거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그 포포비치 감독이 그 리바운드를 하는 장면에서 팀 덩칸을 뺀 상태였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외곽 슈터들만 쫙 배치를 해서 페리메터 수비를 하자는 그런 위주로 이제 간 거였는데 계속 이제 공격 리바를 헌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팀 덩칸이 있었더라면 보시가 리바운드 잡을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죠. 물론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와디프 이런 가정이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르브론도 뭐 나름 이제 레일런이 목숨을 살려준 다음에 7차전에서는 메마리아를 잘했죠. 우승했었죠. 네. 르브론의 처음으로 제가 르브론을 보면서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으로 헤어밴드가 벗어진 경기였어요. 그때가 웬 노인이 한 명 뛰는데 네. 나는 그때 더 동정심으로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진짜 웬 노인이 한 명 뛰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 레이 알렌의 그 저는 가장 그 커리어에서 기억에 남는 가장 슛은 빛나는 슛이었죠. 그 슛이었던 것 그리고 같습니다. 제 기억에 최근에 ESPN에서 선정된 그 가장 위대한 그 플레이오프 승선 중에 하나로 이제 꼽혔었죠. 그 순간이요. 그렇죠. 네. 이 우승이 레이 앨런에게는 두 번째 우승이었고 그렇죠. 네. 르브론에게도 백투백 우승을 안겼는데 네. 그때 이제 샌안토니오가 칼을 갈고 다음 연도에 다시 파이널을 만나서 그렇죠. 개박살 내봤죠. 저 그때 진짜 우울증 왔습니다. 네. 레너드라는 어떤 그 손을 이상한 기이한 손을 가진 친구가 더 날아다녀가지고 네. 르브론 거의 랜스 스티브슨 활약 정도 했습니다. 그때 그래갖고 망했죠. 네. 그런 레이 앨런이 은퇴를 선언하고 네. 그래서 사실 올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다시 복귀한다는 그런 그렇죠. 뭐 이번 네, 시즌도 그렇고 작년은 시작 전에도 그랬었고 항상 이제 복귀한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제 보지 그렇죠. 못하고 저희를 떠나게 됐죠. 좀 기대했던 거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본인의 몸 관리한 네. 그 우통 벗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좀 팬들의 기대심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클리브랜드 돌아온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워낙 르브론도 네. 사이도 좋고 네. 또 저는 작년에 지금도 굉장히 유력한 서를 그렇죠. 줬었죠. 네. 근데 뭐 결국에는 은퇴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 선수는 사실 진짜 정말 프로 중에 프로다운 그런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오프 시즌에서도 몸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본인만 마음을 먹고 이제 팀과 협상만 제대로 되면은 바로 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보지 못하고 이제 은퇴를 선언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레이 알렌의 몸 관리 잠깐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다 아시는 얘기 많지만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레이 알렌 어머니가 굉장히 레이 알렌 그 맘스 쿠킹 하시는 정말 이 음식을 싸가지고 다니시거든요. 원정역까지. 그 되게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레이 알렌의 그 체지방률을 위해서 정말 요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요리하냐면 그 팀원들에게 다 나눠주시거든요. 마이애미 있을 때도 르브론이 그 음식 먹고 뭐 트위터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레이 알렌의 그 어머니 음식이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본인의 트레이닝에 뭐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연습벌레나 뭐 이제 뭐 고정적인 루틴 이런 걸 얘기할 때 코비 브라이언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레이 앨런이야말로 진정한 그냥 농구뿐만 아니라 그냥 변태예요. 삶 자체가 루틴 선수예요. 농구 이 선수는 변태예요. 농구 변태. 정말 시간마다 딱마다 맞춰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습관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보스턴에서 이제 그 활약을 하고 있었을 때 본인이 쓰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네. 그 네. 경기장 안에. 그리고 그 경기장에 누군가 파킹을 하게 되면은 그걸 보는 순간 정말 완전 빡쳐서 이제 그래서 싸우고 그렇죠. 이런 정도로 비행기도 좌석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정말 미추럴에 되게 예민했죠. 그렇죠. 주인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NBA 선수 중에서 가장 계획적인 삶을 사는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사실은 지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 닥 리버스 감독이 인터뷰할 때도 레이 알렌을 만나봤는데 몸 상태가 41살의 몸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관리된지도 모르겠고 현재 지금 운동 안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현재 당장 리그로 돌아와도 뛸 수 있다라고 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언급을 그렇죠. 해서 약간 이 감독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편지를 쓰면서 은퇴를 해갖고 좀 놀랐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까 루틴 얘기 나왔지만 그 손대범 칼럼 손대범님의 이제 칼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루틴이 자세하게 나와요. 오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낮잠, 2시 반부터 점심 식사 가로치고 치킨. 그리고 3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경기장 도착해서 이제 스트레칭하고 네. 면도를 꼭 한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팅 훈련하고 경기 없는 날이 대박인 게 꼭 훈련 시작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슛 300개 던진 다음에 훈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그 보스턴에 이제 그 당시에 닥니버스 감독이 넌 그게 웜업이 아니다. 이거는 트레이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본인의 루틴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자동차 주차도 그렇고 비행기 좌석도 정해져 있다고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신의 왕이라고 흔히 그렇죠. 얘기하는 네. 샤먼? 네. 샤먼? 갑자기 싸지는데? 레일런의 그 명예의 전당은 뭐 확실하겠죠? 저는 무조건 확실하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기록이든 통산 1위 정도 뭐 갖고 있으면 제가 볼 땐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네. 레이 알렌이랑 앨런. 네, 커리가 이제 만약에 다치지 않고 롱런하게 된다면 좀 위험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정말 그 18년이라는 세월 내내 꾸준함을 정말 대명사였거든요. 아, 레이 알렌 그리고 또 갑자기 그 통산 1위 생각나는데 레이 알렌이 그 통산 기록 깨기 전에 마지막 기록 보유자가 사실 레지 밀러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커리어 내내 이제 사실은 레지 밀러가 굉장히 그 큰 라이벌로 큰 그렇죠. 적수였는데 네. 레이 알렌이 기록이 깨는 날 중계를 그렇죠. 레지 TNT 밀러가 중계를 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멋있었어요. 그거 그래서 멋있었어요. 그 기록을 3점슛 넣고 깨는 날 둘이 둘이 예, 하고 작전 타임 했죠. 부르고 일부러 뭐 그런 거 네. 있었어요. 그래서 세레모니를 둘이 서로 그냥 아, 그리고 멋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진짜 그- 멋있었습니다. 네. 레지 밀러가 진짜 축하해주고 물론 레지 밀러가 이제 가장 겸손한 슈퍼스타 중 한 명이긴 하지만 그 당시 그렇게 했었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레일런이라면은 내가 정말 이거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아, 정말 레지 밀러는 정말 최고입니다. 선물의 레지밀런 좀 챔피언. 간지가 나는 것 같아. 그렇죠. 네. 멋있죠. 네. 네. 그래서 참 이게 재밌는 게 그 레지 밀러 기록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그 당시 농구를 보고 있었을 때 절대 깨지지 않을 기록이라고 생각을 그쵸. 했었는데 그렇죠. 그걸 정말 훌쩍 뛰어넘는 그런 지금 커리어를 보여주고 이제 은퇴를 했죠. 근데 좀 지냈더니 네. 더 훌쩍 넘을 그렇죠. 애가 갑자기 나와갖고 막 아니 이게 어렸을 말도 안 때는 되는 거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브루스의 72승이라든지 그렇죠. 레지 밀러 3년 기록이든지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전혀 근처에도 근접하지 못하는 존 스타턴의 올타임 어시스트 만 기록도 있긴 15,000 개. 하지만 그래서 네. 말이 안 돼요 그건. 이제 제일 깨지기 어렵게 이제 카이렌 압도잡의 통산 득점과 이제 그렇죠. 그존 스타턴의 어시스트를 얘기는 하는데 사실 레지 밀러의 3점슛도 그런 개념 중에 하나였거든요. 더 근데 대단한 이렇게 건- 농구가 변할지 네. 몰랐던 거죠. 그렇죠. 네. 더 대단한 건 정말 원래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단일 네. 시즌 그 3점 슛이 270개 정도였네요. 269개로 그 정도가 사실은 단일 시즌 최고인데 그렇죠. 지난 시즌에 400개였죠. 네. 근데 그 옆에는 300개 정도. 왜냐면 260 그 옆에 있는 애. 걔가 왜냐면 그 탐스인가요? 당시에 그 당시 리그의 어떤 전반적인 트렌드나 그렇죠. 어떤 페이스를 네. 봤을 때 269개 자체도 정말 소름 끼치는 말도 안 숫자였어요. 되죠. 네.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였어요. 아, 그 하나의 굴욕이 있어요. 레이 알렌이 예전에 슬램덩크 콘테스트라서 좀 굴욕적인 당했죠. 근데 왜 그랬냐면 덩크 자체가 나쁘진 않았는데 네. 무톰보가 네. 그 영상 있으면 한번 우리 온에어에 몰려주시고 무톰보가 진짜 뻥아래 뭐 저따위 덩크가 다 있냐 이런 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좀 아쉬워. 근데 예상외로 레알도 되게 운동 그렇죠. 능력이 좋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레이는 슈터가 아니라 정말 스코어러였거든요. 그렇죠. 예, 최고의 슈팅 리어러 가진 스코어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만 해도 뭐 돌파 능력도 돌파 능력이지만 덩크슛 자체도 굉장히 화려한 그렇죠. 나름 이렇게 간결하면서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속공 덩크. 예, 특히 이제 비하인 그 백덩크 네. 이건 정말 예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몸 관리를 얼마나 잘했냐고 하면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 운동 능력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 시절에도 가끔 그렇죠. 놀라운 네, 그렇죠. 그렇죠. 덩크를 보여줄 속공 때 때. 그 사람이 참 몸 관리를 갖고 있는 게 100이라면 40살 될 때까지, 아니, 뭐, 30대 후반까지 한 80, 70을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 관리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뭐 키도 196이고 네. 몸무게 93kg면 정말 완벽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NBA 선수로서는 네. 최적의 이번 자원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영화. 미남이야 또 미남. 네. 개인적으로 영화에서 희각게임. 그렇죠. 네. 역대 최고의 농구 영화 중에 하나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그렇죠. 있죠. 네. 희각게임은 농구 영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네, 봤는데. 정말 재밌죠. 네. 연기력도 굉장히 사실 쇼핑을 많이 받았었고, 예, 특히 이제 덴젤 워싱턴을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맞습니다. 네, 정말 멋있었어요. 잘생겼더라고요. 그렇죠. 네. 레이 알렌의 삶과는 사실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쵸. 레이 알렌은 굉장히 어떻게 엄격한 군인 집안에 태어나서 네. 유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연기력이 슬랭 있어서- 같은 배경에서 이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약간 뭐랄까요. 코비가 자기 뭐 농구에게 쓴 편지처럼 이제 레이알렌은 자기 어린 13살의 레이에게 이제 썼는데 뭐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다른 거에 휘둘리고 뭐하지 말고 연습만이 네가 살 길이고 단대 나가지 말고 이랬을 때 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거다. 근데 너무 고생했다 뭐 이런 식인데 글 쓰는 그 톤을 봤을 때 정말 지독하게 연습했고 지독하게 관리되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뭐 그 내용을 나중에 한번 뭐 올려드리겠지만 뭐, 아 진짜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레이 앨런의 깨끗한 3점을 이제 더 이상 NBA 코트 위에서는 보지 네.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은 영원히 남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질문은 누구에게 한번 해볼까요? 호수인님? 저한테요? 네. 호수인님에게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가랑이를 뛰어넘는 걸 해주십시오. 네. 호수님에게 네. 레이 앨런이란? 전혀 준비 안 돼 있는데 이거. 뭐 가랑이는 준비해서 나온 거 아니니까 네. 그냥 뭐 아무거나 하시면 되죠. 정말 식상할 수 있겠지만 레이앨런이라 말도 진정한 3점 슈터가 아닌가 그냥 말 그대로. 3점 슈터 하면 레이앨런. 3점 슈터. 아, 그렇죠. 정말 대명사.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커리어 초반부터 내내 이제 레이앨런을 보신 분들은 사실 뭐 레이앨런 하면 3점 슈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캐치앤슛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스스로 3점 슛을 창출할 수 있는 그냥 스코어로서의 슈터 중에 최고가 아니었나. 그렇죠. 네. 단순히 뭐 데니스 스캇이라든지 카이코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선수랑은 좀 다른 유형의 다른 유형. 데니스 스카. 네. 한 오랜만에 경기 최다 어시스트 보유자 아닌가요? 한 경기 아니죠. 그거는 스카스카이스고요. 아, 스카이스 죄송합니다. 아, 데니스 제가 스카이스 3점 슈터죠. 3점 슈터고. 네. 스카이스 옛날에 오닐 스카스카이스 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한 경기 30어시스트 했을 거야 아마 제 기억에. 그죠? 오닐 덩크. 오닐 덩크. 계속. 제가 착각했어요. 아니요 그 기록은 제 기억에 그 기록은 심지어 오닐 입단이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90년도인가 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야, 호수인님의 팩트 체크는 정말 명불허전입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옛날에 막 책 달고 살았는데. 아니, 저도 정규직인데 좀 분발해야겠다. 이거 팩트가 막 뒤집혀가지고 과거가. 네. 굉장히 가랭이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확 떨어지지만 아닙니다. 정말 3점 슈터가 아닌가. 감동이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죠. 3점 슈터 레이 앨런. 이렇게 인물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넥스트 매치업. 다음 주에 시카고와 마이애미의 경기가 있습니다. 웨이드 매치. 웨이드 와우. 매치. 디 웨이드 매치. 어디서 어느 경기장에서 하는 거죠? 마이애미 경기. 좋아요. 아주 좋아. 이런 거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네. 마이애미 팬들은 웨이드 응원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네. 네. 화사가 막 야유를 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러진 않겠지. 패드 라일리가 아마 이제 네. 제가 볼 때 그 웨이드는 지금 아마 본인의 세레모니를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뭔가 어떻게 약간 간지내게. 정중하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중하면서 이렇게 어떤 팬들에 대한 예전에 앨런 아이버슨이 필라델피아 돌아왔을 때 이제 코트 바닥 이제 키스하는 키스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막 간지나는 게 하나 뭔가 나오지 있을 않을까. 거예요. 뭔가 그렇죠. 퍼포먼스가. 그리고 네. 전 궁금한 게 마이애미 구단 팬들이 DNA에게 뭘 준비했을까? 그리고 솔직히 영상 틀어야 돼. 내가 영상 아니 그건 무조건 틀 것 같고 옛날에 콘버스 간 그냥 것처럼. 진짜 약간 왜 이거 그렇죠. 그 콘버스 저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그래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건 기대되고 있어요. 어떻게 어떤 영상이 네. 나올지. 네. 저는 팬라인이가 딱 저기 플로우석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쪽에 계시죠, 근데. 항상 위쪽에 계시기 위쪽에 때문에. 계신다면 내려와서 같이 팝콘도 먹으면서 웨이드랑 즐겁게. 네, 나름 이제 에릭 스포스트라 감독이랑 또 이제 어떻게 할지, 뭐 이제 포옹 한번 해줄지 이런 것도 좀 기대가 되고. 네. 그렇죠. 뭐 선수나 감독 입장에서는 뭐 그쵸. 사이가 나쁠 이유는 그 없으니까. 둘은 전혀 뭐 없죠. 잘 지낼 것 같은데. 오픈 시즌부터 굉장히 기대했던 경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네. 이 경기는 11월 11일 금요일 날 펼쳐집니다. 네. 아이 토요일 날지. 다음 경기는 LA 레이커스와 미네소타의 경기를 뽑아왔습니다. 퓨처 네. 매치죠. 어디에 사는 퓨처 거죠? 매치. 어디 사는 거죠? 미네소타의 아, 홈에서입니다. 네. 이 경기는 11월 14일 월요일 날 펼쳐지는데요. 레이커스의 상승세, 그다음에 미네소타가 생각보다 지금 좀 하락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칼 타운스가 생각보다 아직 자리를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에서. 근데 왜냐면 다른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보다 칼 타운스가 훨씬 높은데 생각보다는 시스템이 조금 아직은 적응이 좀 안 되지 않나. 근데 그리고 리키 루비오가 지금 없는 것도 상당히 크죠. 그렇죠. 사실. 아직 크리스턴이 뭔가 풀타임 그 선발로 나오기에는 아직 리그에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좀 리비오의 부재가 좀 아쉽긴 하죠. 저는 사실은 지금 미네소타에 탤런트가 넘치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지금 경기를 보면 느끼는 게 누가 리더인지를 좀 헷갈리더라고요. 위긴스인지 미네소타에서 칼 타운스 주니어인지. 어.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서로 간에 그러니까 서로 지금 서로를 양보하기 위한 이타심으로 네. 이게 만약 LA 레이커스는 서로가 누가 뭐라 할 것이 이타심을 보였을 때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반대로 여긴 양보가 낳는 약간의 그 부조화
라는 부분이 미네소타에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시즌 초반에 5경기 동안 1승 4패인데 이제 둘 다 총만 맞는 유망주를 중심으로 한 팀이지만 한쪽은 되게 탤런트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탤런트가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닐 거라 생각했던 팀이 지금 되게 시너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의 이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칼타와 줄리어스 랜드레 한번 그렇죠. 네. 재밌는 매치업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랜들이 요즘 뭐 가끔 보면 드마커스 커즌스 같이 막 골밑을 그렇죠. 휘젓기를 하는데 아우. 그리고 전 크리스턴이 니경을 제대로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깝치지 못하게. 네. 이 형은 저도 참 아직도 니경 보면서 잘해요. 근데 요즘에 니경 많이 농구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알로우 바스켓볼. 아니 그 친구는 원래 즐거워하는 선수예요. 어디 가든. 원래 볼만 낙천적인 주면은 사람이고. 그냥 3점 슛만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농구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현상이에요. 뭐 포옹해야죠. 뭐 레커스 유니폼 뛰고 있는데. 네. 다음 주 이 두 경기를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NBA 온에어 시즌 2 5번째 방송 오늘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쉽네요. 아.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주인장님, 가야이님, 호수이님 그리고 학도까지. 그렇죠. 네, 다 모였네요 드디어. 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즐겁고 유쾌한 NBA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